다음 연재는 연재 책병원의 이상팀입니다. 이것주 주간판 템플 중에서 특이한 비용면은 컴퓨라라탈 어프로치가 더 좋다는 발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재책병원 심혈과 이나입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세션은 항상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맛있는 점심 먹고 좀 졸릴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어서 약간 부담스럽습니다만 텐션 높여서 재밌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컨트롤 어프로치는 제가 작년 16차 우리 부울경 학회 때랑 그 다음에 지난번에 월드 위기 소사이어티에서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했던 케이스로 다시 수술 동영상을 편집을 했고요. 약간의 팁 같은 거 위주로 해서 좀 재밌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어프로치는 파라메디안 어프로치와 파라스파인al 어프로치와 함께 룸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프로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프로치만 잘 사용을 하시면 룸바에서는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에 있는 컨트롤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먼저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7월달에 했던 케이스입니다. 73세 남자 환자였고요. 로우백 페인과 워터페인, 라이트 안테리어 사이드 페인을 내원하였습니다. MRI 찍었던 이제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떤 수술 방법과 어프로치로 적용을 하는 게 나도 편하고 환자한테도 제일 이득이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3 바디 레벨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엑스트림 루트 바로 밑에까지 럽처드 파티클이 있고 3-4 디스크 레벨에서는 미드라인을 넘어가는 럽처 파티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4-5는 아주 전형적인 센트럴 캐널 스테노시스가 심하게 있어서 환자 분명히 두 마디 다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오른쪽 안테리어 사이드 페인이 있기 때문에 이 L3 루트도 디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가 어떤 어프로치가 나도 편할까 고민을 한번 했었습니다. 서지컬 옵션을 생각해보면 컨벤셔널 서저리와 엔도스코피 있겠죠. 컨벤셔널 서저리는 제가 이제 트레이닝 때도 많이 했었던 오픈 MD 이렇게 테일러 리트리트를 걸어서 하는 수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4-5는 협착증이 심하니까 플립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틀린다고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컨벤셔널 서저리는 확실하게 병변을, 타겟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비용이 좀 크죠. 아주 강력한 무기임은 틀림없지만 정상 조직이라든지 머슬 또는 뭐 파셋 조인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저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쓴다면은 아무래도 엔도스코프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미사일이지만 머슬과 소프트티슈를 다 날려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엔도스코픽 서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은 것 같고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 또한 저와 생각이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진이 이제 메인 병변 사진인데요. 첫 번째 옵션은 UV를 사용했을 때 오른쪽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2레벨 전부 다. 그래서 라이트 파라미디안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3개의 인시전 포탈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전형적인 오른손잡이 서전이라서 사실 오른쪽에서 라이노토미하고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왼쪽에 서서 오른손으로만 저는 다 기구를 쓰기 때문에 이 옵션은 저한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3-4는 오른쪽 병변이니까 오른쪽에서 하고 4-5는 ULBD 하면 되니까 왼쪽에서 하자. 이것도 방법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포탈이 4개가 필요하죠. 왼쪽 2개, 오른쪽 2개. 그리고 서전이 또 위치도 바뀌어야 되고 스톱도 좀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MIC부한 방법을 찾자라는 게 이제 제 주제고요. 이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에 발표한 영화인데 이 감독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더라고요. 그래서 브래들리 쿠퍼가 주연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전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고 아마 남자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인데 전설적인 스나이퍼로서 최전선에서 이제 상대들을 원샷 원킬로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이제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최고의 스나이퍼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어느들의 사기는 높아져만 갔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왼쪽에 서서 앞뒤로 마음을 먹었고 아랫말이 저는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4-5 ULBD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컴을 해주었고 위쪽에 포탈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3-4는 컨트롤 어프로치로 오른쪽에 럽처 파티클만 제거하자.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탈이 3개만 있으면 되고 서전이 위치를 좌우로 옮길 필요도 없고요. 또 오른손 자백에 아주 익숙한 어프로치여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는 이런 식으로 왼쪽 ULBD해서 폴라렉토미하고 양쪽 N으로서 확인해주고 풀 디커 확인했고요. 3.4는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크레니얼이고 3시 방향이 카우달이죠. 이니셜 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프티슈는 에볼레이션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빠른 시간에 제거를 해주고요. 첫 번째 드릴이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니셜 워킹 스페이스는 소프티슈랑 싸울수록 시간 손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트루 워킹 스페이스로 진입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니셜 단계에서는 조금 화면이 지저분해도 개의치 않고 빨리빨리 번역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드릴을 이용해서 미드라인을 일단 찾는 거죠. 그래서 미드라인을 찾고 난 다음에는 그 리가멘터 플라범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확인하고 이제 수술을 계속 진행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니셜로 트루 워킹 스페이스로 진행하면 이렇게 에피dural 스페이스가 나오게 되고 이제부터 이제 좀 깨끗한 시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 블리딩은 이렇게 RF를 이용해서 지져주면 되고요. 에피dural 베슬이 블리딩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미리 지져놓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듀라가 나온 이후에는 드릴을 쓰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본업은 이렇게 캐리스 펀치를 이용해서 서브라는 노토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듀라의 라테랄 마진이 확인이 되면 디스크를 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조심스럽게 데칼색을 메디아로 리프렉션해서 첫 번째 가장 큰 럽처 파티클을 찾아내게 됩니다. 내시경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순간이 수술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아, 요놈 찾았다. 낚시해서 이제 탁 대열에 낚아채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린도스코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럽처 파티클을 제거를 하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메인 파티클을 제거를 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처음에 큰 덩어리는 훅으로 당기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듯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파티클까지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데칼색의 압력이 떨어지면 듀라가 좀 가라앉으면서 에스팅 러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공간이 열리게 돼요. 그 리가멘터 플라본과 데칼색의 공간이 열려서 추가적으로 펀치가 지금 2mm 펀치가 들어가고 있는데 2mm 펀치를 넣어도 데칼색을 이렇게 세게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플라베토미를 라테랄 쪽, 크레니얼 쪽으로 해줘서 에스팅 러브 루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로 케어를 이용해서 미리 블리딩이 예상되는 지점에 먼저 컨트롤을 해주고요. 지금 에스팅 러브의 엑시라를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커브드 펀치, 지금 커브드 펀치를 이용해서 완전히 리가멘터 플라범의 라테랄 크레니얼 마진 쪽을 다 제거해서 에스팅 루트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시원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블런트훅이나 더블 핸드 리트랙터로 만져보면 지금 이제 페디클의 인페리어 월이 만져지는 거. 그죠?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루트까지 찾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데칼색을 좀 지켜보면은 또 숨어있던 작은 럽처 파티클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씩 제거를 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블런트훅이나 아니면 롱 블런트훅도 저는 좋아하는데 롱 블런트훅을 밑으로 넣어서 한 바퀴 돌리면은 이제 그거에 걸려서 자그마한 럽처드 파티클도 마저 다 나오게 됩니다. 스코어 리트랙터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렇게 듀라를 살짝 제껴줘서 훅을 넣어서 남아있는 디스크 프래그먼트를 찾는 작업을 저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파티클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좀 인내심을 갖고 더 남아있는 거 끝까지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럽처 파티클인데요. 색깔도 좀 어둡고 한 거 봐서는 이게 아마 가장 메디아 쪽에 이제 오래됐던 파티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디스크 럽처 파티클까지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 럽처 파티클은 다 제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아까 박영진 선생님처럼 저도 지금까지 항상 드레인을 갖고 있습니다. 풀레벨이면 드레인 2개, 3개면은 드레인 3개 항상 레벨당 하나씩 꼭 넣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CLR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제거된 디스크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리옵 사진이 요랬었는데 사진을 먼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득컴이 잘 되었고, 그다음에 XR 컷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거 보시면은 엑스트림 루트 밑에 있던 럽처도 다 제거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센트럴 쪽에 거는 사실 좀 제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제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는 양쪽 라테럴 리세스까지 아주 깔끔하게 득컴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라테럴 어프로치는 우리가 이런 정상 조직, 바디 조인트나 머슬의 손상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본업을 양과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조직은 패스하고 바로 타겟만 찾아가서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UV 인시전을 이렇게 한다면 컨트롤 라테럴 어프로치는 약간 크리니얼 카우달 쪽으로 내려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미드라인이 많이 걸리지 않아서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그 데칼셀을 너무 메디알로 당기거나 하면은 듀라 인저리가 줄 수가 있다. 이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 라테럴 어프로치는 스킨에서 타겟까지 뎁스가 입시 라테럴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두 기구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리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내용을 UV 컨트롤 라테럴 어프로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대측 변변이다.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변변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